안녕하세요. 2023년 7월 16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지난주에 여기까지 걸쳐 있어서 위쪽에 있는 익스텐디드 프라이스 채널과 아래쪽에 있는 노멀 프라이스 채널의 경계선에서 장이 끝났었죠. 그래서 여기서 더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왜냐하면 여기에서 신고점이 6월 중순에 있었고 거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레인지 344230과 3234이 이 레인지 사이에서 장이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내려올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경계선이 조금씩 올라가는 식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따라서 계속 걸쳐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걸치고 계속 여기에서 걸쳐서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344.30에 가까이 갔다가 떨어져서 끝났었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모멘텀을 잃고 빠질 것인지에 대해서 월요일 날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월요일에 갭 하락으로 시작해서 음봉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 정도까지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내려온 이 레벨은 니들이 길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화요일날 다시 올랐는데 수요일날 CPI 하면서 다시 치고 올라가서 이 트렌드 라인 위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에 이 트렌드 라인도 사실 여기에 있는 경계선 두 프레스 채널의 경계선과 마찬가지로 걸치고 계속 걸치는 모양새를 보이는 트렌드 라인이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까지 올라가서 저항을 받은 상태였고 그 다음날 목요일도 수요일 날 빠졌다가 다시 갭상승한 상황에서 올라간 그런 양봉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금요일 날더 상승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전 고점이었던 신고점이죠. 전 고점이었었던 351.47 라인까지 거의 다다라서 351.43까지 올라갔다가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여기 있는 건 좀 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프라이스 채널을 더 그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는 일단 344.30이 깨져서 351.41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빠져서 내려온 상황이고 여기에 있는 트렌드 라인이 여기에서는 이제는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위쪽에서 장이 시작이 된다면 여기를 지지점으로 해가지고 더 올라갈 여력이 있고 신고점을 만들 여력도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25일 날 어닝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25일에는 아무래도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있고 그래서 어닝을 한 다음에 신고점을 칠 확률이 더 높고 일단은 이 안쪽에서 다시 344.30 레인지 안쪽으로 내려와서 장을 형성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 있는 신고점이 굉장히 만들어지기는 처음으로 만들어졌다가 급하락했었던 신고점이기 때문에 금요일도 거기까지 닿았다가 다시 빠지는 신고점이었고 그 얘기는 이 신고점이 지지선으로 저항선으로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봤을 때 이 351.47 라인의 저항선을 뚫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밑부분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344.30 아랫부분 지난 3주 동안 계속 움직였던 그 레인지 안쪽에서 움직일 확률이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 장이 무겁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보죠. 애플은 지난주 하락을 계속 유지를 하다가 수목금이 도지도지 나면서 방향을 아직 찾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정도면 올라가는 방향을 찾지 못했다기보다는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만큼 저항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월요일 날 여기 밑에 있는 186.99 라인까지
왔다가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서 도지 만들었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빠졌다가 올라가면서 장을 형성을 했고, 여기서 또 두 번 지지를 받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지지선에서. 그리고 나서 수요일 CPI 있으면서 볼라틸리티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도지 만들었고, 목요일도 도지 만들었고, 금요일도 다른 주식과 다르게 휙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그 프라이스 채널의 로우 레벨에서 저항을 받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동시에 여기서 또 이 로어 레벨, 프라이스 채널의 로어 레벨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벗어나도 떨어진다고 해도 186.99 라인에서 강하게 저항을 받는, 지지를 받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안쪽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아졌고,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는 상승해가지고 다시 194.48까지 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아져서 다른 주식과는 다르게 저항선까지는 쉽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약간 우상향 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봐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는 거에서 저항받고 저항을 받았지만 그 저항선 자체가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194.48에 저항선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내려온다고 해도 여기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파벳 볼게요. 알파벳은 지난주에 핑크 라인을 벗어났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 라인을 따라서 형성이 됐었죠. 그래서 여기를 뚫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올 것이냐, 더 내려갈 것이냐를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갭 하락해서 월요일장은 확 빠져서 여기 있는 지지선에 바로 닿아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도 더 밑으로 조금 지지선을 뚫는가 했더니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이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은 상황이었고, 수요일날 매크로스코픽이 띄웠고, 그 다음에 목요일에 확 들어오면서 다시 핑크 라인 안쪽으로 들어왔죠. 이 핑크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오고, 금요일도 오히려 위쪽에 있는 핑크 레인지 상한선을 트라이를 했지만 다시 밀려 내려오고, 그래서 지난 2주 반 정도, 일주일 반, 지지난주에 있었던 이 로우 레벨에 대한 탈출 시도가 무산되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이 위쪽 레인지의 상한선에 닿아버린 상황인데, 이 닿아버린 상황도 이 상한선에서 저항을 받아서 쉽게 뚫고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핑크색 안쪽으로 2주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서 이 레인지를 다시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 여력이 과연 있느냐? 이 4개 봉만 보면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보아온 추세로 봤을 때는 그냥 레인지 무브의 하나의 종료일 뿐이다. 여기서도 이렇게 빨간 음봉이 확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엔 또 지지부진했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목요일에 쭉 양봉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 다음에 지지부진하게 갈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엔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도 이 핑크 레인지 따라가다가 시프트해서 파란색 레인지를 만들었다고 봤는데, 그래서 핑크색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7월 7일 지난주 금요일에 봤는데 다시 핑크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오나 싶더니 결국은 화요일 도지 만들고 나서 수요일에 439.90 신고점까지 이어졌고, 그 다음에 목요일 신고점, 금요일 신고점 치고 다시 빠져서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이거에서 어떤 신고점에서 새로운 이 포인트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오히려 이 밑에서 올라왔던 이 완만해 보였던 이 트렌드 라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남겨뒀었죠. 여기에서 막 겹치는 거에서는 그것까지 닿지를 못한 상황인데, 오히려 얘는 뭐죠?
뭔가 잘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은 지울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아서 빠진 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개에서 신고점을 새로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빠져서 이 밑으로 다시 내려올 확률이 더 높고 다시 파란색 레인지, 핑크색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올 확률도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엔비디아는 다른 종목들하고 다르게 8월 23일까지 어닝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다른 주식들은 7월에 애플만 8월 3일이고 나머지 주식들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다음 주 19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에 어닝이 있고 다른 주들은 그 다음 주에 다 몰려서 어닝이 있고 엔비디아만 8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어닝까지 보기는 힘들고 다른 주식들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덩달아서 움직일 확률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은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레인지 안쪽에 있는 트렌드 라인. 물론 첫 번째 트렌드 라인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미 이렇게 많이 거쳤기 때문에 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들어온 다음에 얘기죠. 그래서 일단 파란색 안이랑 핑크색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온 다음에 이런 트렌드 라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여기서 신고점 치고 올라와서 쭉 빠진 상황이고 더 낙폭을 키워서 다시 파란색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볼게요. 아마존은 지난주 안쪽에 이 하늘색 레인지 안쪽에서 장이 벌어지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도 그냥 평범하게 됐다가 목요일 날 PPI 발표된 다음에 올랐고 그 다음에 또 136.49의 전 고점에 저항을 받아서 밀려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양봉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트렌드를 보이고는 있는데 금요일 날 많이 빠져서 내려왔죠. 다른 주식들은 음봉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장 자체가 이렇게 모멘텀을 갖고 올라가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쪽 하늘색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7개 주식 중에서 제일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가 애매해버린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어디서 시작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갭 하락으로 시작할지 아니면은 비슷하게 시작할지에 따라서 갭 하락하라고 시작된다면 다시 이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고 그렇지 않다면 새로 136.49를 치고 올라가서 이 위쪽에 있는 다른 전저고점들을 공격하러 갈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지금 이 상태로는 딱히 읽어내기가 쉽지가 않네요. 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마존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여기 있는 레인지들이 다 지지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여기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들도 다 중요한 것들을 놔뒀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는 거,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아니 2개 더 남았죠. 테슬라 볼까요? 테슬라는 지난주에 다른 것들 많이 오르고 그랬을 때도 빠져서 내려가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더 빠져서 결국은 팔슬라 라인에서 지지를 받은 상태로 화요일에 버텼고 수요일에도 갭상승을 시작했지만 빠졌고요. 오히려 다른 주식들은 CPI 발표 후에 굉장히 오르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목요일도 상승, 금요일도 상승을 해서 전저점 거의 가까이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저점과 여기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만나는 더블 시그널을 받아서 저항을 받았고요. 더블 저항을 받았고 그래서 조금 빠진 상태로 끝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슬라 라인에서 더 올라가서 멀어진 그래서 다시 구슬라 라인과
가까워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여기서 새로 그린 이 트렌드 라인이죠.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의 여지가 남아있고 구슬라 라인까지 갈 확률이 있지만 이 트렌드 라인을 금요일에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삼각꼭지점에서 위로 뚫을지 아래로 뚫을지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아래로 뚫는다고 해도 279.35 이 라인에서 또 지지를 동시에 받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볼 때 여기서 더 올라가서 여기에서 어떻게 딱히 보이는 저항선도 없습니다. 뭐 여기 이 정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큰 저항선이 아니라고 보면, 이 위에 있는 이 트렌드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 구슬라까지 올라가는 데는, 구슬라 라인까지 올라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더 상승 여력이 있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일에 테슬라는 어닝 발표가 있죠, 수요일날. 그래서 월화가 어떻게 되는 거하고 상관없이 수요일에는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수요일 전에 포지션을 정리를 해놓고 새 포지션을 잡으시든지, 아니면 뭐 본인의 포지션을 믿고 우직하게 기다리시든지, 이건 여러분의 몫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어닝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어 보이고 수요일날 어닝에 리스크 관리 잘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 볼게요. 메타는 위로 올라가는 프라이스 채널에서 벗어난 게 컨펌이 됐지만 289.01에서 이게 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항 받은 그런 라인이고, 여기서는 지지를 받고 마친 그런 굉장히 강력한 프라이스 레벨이죠. 그래서 월요일 날 갭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졌지만 여기에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서 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월, 화, 수 다 올랐다고 보여야 될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닿았다가 오르면서 끝났으니까 음봉이지만, 그래서 양봉을 만들면서 월, 화, 수 다 올라갔고, 목요일 날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까지 걸쳐서 도지를 만들었고, 결국은 금요일에는 빠지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메타는 그렇게 볼라틸리티가 큰 주식이 아니라고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올라가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모양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항을 보인 289.01 라인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뚫고 올라간 걸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꾸준히 이 따라가서 올라가는 프라이스 채널의 로우 레벨을 따라서 올라가고, 빠지는가 했더니 다시 그 라인까지 닿고, 다시 빠지는가 했더니 또 그 라인 뚫고 올라가고, 다시 그 라인에서 타고 있고, 이 라인을 계속 따라서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계속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이미 지난번에 그 다른 그룹의 하한선에 도달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중간에 있는 어떤 프라이스 레벨들이 딱히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라인에서 지금 저항을 받긴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라인에서 이 라인이 지금 여기에 닿아서 거의 아직 닿진 않았지만, 이 라인 정도가 뭐 새로운 전 저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딱히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선이죠. 그래서 이 레벨을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는 이 위쪽에 있는 이 353.98 라인, 354가 되겠네요. 거의 354까지 가서야 비로소 어떤 의미 있는 저항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일단 지금은
이 프라이스 채널을 따라 올라가는 거에 신경을 쓰셔서 여기에서 이 밑으로 내려올 때 이게 지지선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3개 정도 맞아떨어진 이 정도를 지지선으로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내려올 때 제대로 만들어 볼까요? 여기에서 286.36 298.12군요. 289.12. 예, 뭔가 잘못됐나요? 298.12. 298.12 되는 이 선이 새로운 지지선으로 작용할 정도, 이 정도로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들 그대로 있고, 여기 있는 새로운 프라이스 레벨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빠져서 내려온다고 해도 여기에서 지지받을 확률이 되게 커졌죠. 네, 그런 정도로 메타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주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7가지 주식 가지고 분석을 해드렸는데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뭐 딱히 새로운 게 없다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로직대로 계속 그림을 그리고 트렌드 라인을 그리고 찾고 하시면서 그 레벨들이 다음 트레이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 트레이딩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다시 트레이딩 시작하실 때 좋은 프로피터블한 트레이딩 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제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좋은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